어, 제가 지금까지 개별 기업을 판단한 것을 향후에 어떻게 판단했었지라고 다시 이제 되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 동영상이 어떤 특정 주식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분석했던 것들 전부 다 기억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그때는 어땠지? 라고 생각할 때 돼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주식들의 분석 정보들을 어느 정도 요약해서 올리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현대차인데요. 사실 자동차 산업은 제가 보기에는 사양 산업입니다. 사실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은 이게 이제 프레드에 나오는 미국의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인데, 보시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 정점을 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점점점 자본이 커지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지는 못해요. 한계점인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한 2018년도를 정점으로 추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그 다음인 인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정점을 치고 계속 추세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나 프레드에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일반 전통적인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총 전체의 숫자가 성장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그 성장 산업이기보다는 그 정점을 치고 하락하고 있는 하향 산업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인구 숫자도 감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전망이 밝은 산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그 부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버타.글로벌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virta.global 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자동차, EV 자동차들의 전기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들의 이 판매 대수들이 나오거든요. 전체 누계 판매 대수들이 나오는데, 이제 2018년도에 이게 잘 보면 200만 대 넘었죠, 지금. 전체 226만 4천 뭐 이렇게 돼 있고, 2018년도부터 2019년도 9%가 올랐어요, 판매 대수가. 딜리버리 대수가.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거는 어디 거냐면 IEA에서, 미국의 IEA에서 발표한 그 글로벌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전망 보고인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그때 팔렸던 전기차들의 누적 재고를 보면 한 이게 700만 대가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국 두 가지, 이 중국이 가장 많고 사실 대수가, 그 다음이 유럽, 그죠? 두 군데가 유럽,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유럽, 미국 세 개의 지역의 전기차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거 말고 향후에 그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돼서 쌓여 있을 총 재고의 사이즈는, 이게 정책적으로 얘기만 된 것만 하더라도 이게 여기 보시면 1억 대가 넘는 거죠. 100밀리언이니까 1억 5천만 대거든요. 1억 5천만 대 조금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놓고 보면 2030년도에 2억 대 넘거든요. 정책적인 거 말고 이제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대수의 숫자들, 누적될 수 있는 숫자들, 스탁이니까. 그래서 향후에 전기차 시장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만 이제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이제 글로벌에 있는, 이건 이제 What of it to buy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탑랭킹, 전기차 탑랭킹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뉴스 보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대충 보면 테슬라 가장 높고, 폭스바겐 그룹하고, 그 다음에 르노 닛산, 그 다음에 현대, BMW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가 일단 5위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다.
테슬라는 가장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에 일단 발을 담고 있고 일정 수준 어떤 그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 코트라인데요. 이제 이 수소차예요, 수소차.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소차를 보면 2019년도에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에 한국이 가장 포지션이 높아요. 현대의 그 넥소가 64%로 가장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태계가 수소차 시장으로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전기가 화석에너지든 무엇이든 간에 생산된 그 전기를 충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태양광이니 아니면 풍력이니 조력이니 이런 걸 자동차에서 쓸 수는 없죠. 그건 안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석연료로 태워서 가든지 아니면 화석연료로 태워져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충전해서 쓰든지 아니면 수소로 가든지 이런 부분일 건데, 일단 현대가 수소차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 그리고 판매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에 수소 트럭을 수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판매에서 바로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판매 단가를 받는 건 아니고 그 수소차를 운영할 때 그 운영된 거리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받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 사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첫 수출을 하는데, 이제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럽을 먼저 선점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소를 생산하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그걸 쓰는 게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그거 이외에 예를 들면 분리하는,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그런 거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 첨가제가 비싼 건데 이리듐이든가요?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높았는데, 어제 이틀 전 보도에 보면 여기 보시면 카이스트에서 그 촉매가 최대 20배 높은 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는 비용의 20배 많은 숫자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낮은 생산 단가로 가고 있고, 이게 작년에 50% 증가시키는 걸 개발했다고 카이스트가 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20배가 높았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소가 중요한 그 자동차의 연료 대체 에너지 혹은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 연구팀에서 개발하고, 현대차가 우리나라 자체 브랜드이면서 정부에서 수소차를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차, 수소 관련된 생태계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뉴스 보도에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일본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수소 그 충전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보충해 가면서 뭔가 해결을 할 것 같고, 그래서 현대차는 사실 그 기존에 있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으로 놓고 보면 현대차는 전혀 투자할 매력도가 없는 상태고요. 성장하는 그 자동차, 그러니까 그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수소차 관련된 것, 이 수소차 관련된 것에서 이점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최근에 사실 현대차 투자에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주가가 이게 이제 수정 주가거든요. 수정 주가가 여기 EPS가 최근 후반부에 들어와서 약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매출액도 이제 EPS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매출은 올라가는 정도가 이거보다 상당히 낮아요. EPS보다. 그러니까 뭔가 그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영업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가 배수를 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계속 안 좋다가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 7월 달까지도 컨센서스가 안 좋았었거든요.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러더니 후반부에 갑자기 급등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상대적으로 판매에 선방한 건 맞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판매에 선방해서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차들 중에서 가장 잘 선방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과배수를 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 트렌드 밴드 차이에 퍼밴드하고 PBR 밴드, 이거 이제 네이버 안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여기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컨센서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과배도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배수가 급격히 튀었고, 이것이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튄, 가격 배수가 너무 튄 부분 때문에 약간 저희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냐? 부담감?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차트상으로 보면 그 주봉을 볼까요? 급등했죠. 3월 저점에서 반등한 건 맞지만 이 반등 이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서 이제 멈췄다가 갑자기 튀었어요. 이 친환경 관련된 그 정부 발표가 있은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추세가 과거에 있던 추세만큼은 못 올라왔지만 그 밑단 저점까지는 올라와서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한동안 안 좋았었는데 최근 그걸 모두 다 반영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올라온 거는 있어요. 다만 사실 이 생각을 해보면 이 니콜라가 수소차 관련된 거잖아요. 이 뭐 10.34 뭐 이렇게 돼 있던 게 60달러 때까지 거의 6배가 넘게 올랐다가 지금 완전히 붕괴돼서 내려와 있고, 보시면 이게 움직임조차도 이제 반등이 이제 누그러진 상태인데, 이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기업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대차와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는 현재 시점에 어떤 액션을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단기간으로 뭔가 많은 이익을 내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현재 그 자동차 산업이 진행되는 방향에 맞춰서 그것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잡아서 투자를 하는데, 그게 현대차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만 발을 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열세지만 수소차에선 좀 앞서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물론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유로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수소차와 관련된, 친환경차와 관련된 어떤 그 정책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현대차가 일정 수준 궤도를 잘 유지한다면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그런 어떤 긴 안목에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